자, 이제 객체 지향 개념 5단원 다양성의 아마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은데, 자, 이 내용은 앞선 이론 강의 시간에 제가 했고, 일단 우리는 이걸 가지고 예제도 쳐봤습니다. 그죠? 맞죠? 프로덕트가 이제 들어가고, 이거를 상속받는 얘들이 있고, 그리고 독립 클래스인 바이어 클래스가 있으면서, 이 바이 메서드의 오버로딩을 막기 위한, 이제 이러한 매개 변수의 다양성을 이용해서 바이 메서드를 한 개로 줄여낼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 프로덕트 P의 요거에 우리의 개념을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제가 여기도 적어놨습니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덕트 P라고 적혀 있다는 것은 프로덕트이거나 아니면 TV거나 아니면 컴퓨터거나 오디오거나 즉 프로덕트를 상속받는 애들이 여기에 다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맞나요? 예,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죠. 요것만 알면 뭐 그렇게 이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됐다면 이제 이러한 필드의 다양성도 되고 이제 매개 변수의 다양성도 된다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레이로 배열로 객체 배열로 한번 바꿔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일일이 코드를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일단 배열로 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벡터라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좀 언급한 바 있는데 어레이 리스트 계열의 한 종류인 예전부터 써왔던 벡터를 한번 또 같이 실습을 해보는 걸로 해서 이 다양성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여러 종류의 객체를 하나의 배열로 다루기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은 자, 변수로서 이렇게 객체 변수로 참조 변수로서 선언해서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나 익히 우리가 2차원 배열까지 공부도 했고 객체 배열도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방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드는 거나 별반 차이는 없지만 얘는 연속적이다, 얘는 비연속적이다 라는 메모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죠? 그러한 차이가 있더라. 제가 또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거는 맞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바꿨을 때 바이 메서드가 바이어 클래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프로덕트 배열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카트라고 하는 배열명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10개를 방을 만들었어요. 얘 근본이 뭔가요? 프로덕트 배열이죠. 그죠? 그러면 이 10개는 프로덕트이거나 프로덕트의 자손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면 반드시 또 뭐가 필요해요? 어태치 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로 사료됩니다.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한번 바이 메서드 한번 보죠. 자, 머니가 뭐 잔액 부족 이거는 예외를 한 거고요. 밑에 중요한 부분은 요거죠. 카트에서 I 뿔뿔 증감을 하는데 자, 이렇게 돼 버리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광경이 자, 이렇게 자, 이렇게 10개의 방이 만약에 존재를 한다면 이렇게 존재를 한다면 내가 메인 클래스에서 메인 메서드에서 바이어 클래스를 생성을 해서 b.by 해서 new tb 이러면 일로 들어옵니다. 그죠? 일로 들어오고 나서 여기에는 이렇게 tb의 주소가 여기 들어가죠. 엄밀히 얘기하자면 혹자들은 여기에 tb 객체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tb의 주소가 들어가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tb의 주소가 들어가고 여기에 tb 인스턴스가 이렇게 있고 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메인 메서드에서 또 다른 오디오 클래스를 만들었다, 오디오 인스턴스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오디오에 대한 참조 변수를 던져주면 여기는 이제 오디오의 주소가 들어가고 또 여기는 오디오의 인스턴스를 이렇게 참조를 할 거예요. 그죠? 이런 형태로 쭉쭉쭉쭉 만들어져 나가면서 10개가 다 차면 얘도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만났던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삭제를 하게 되면, 삭제를 하고 싶다면 우리는 카트하고 인덱스를 주고 여기에다가 뭘 주면 됩니까? 널을 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참조가 끊기면서 이 인스턴스는 가비지 컬렉터가 들고 갑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거는 이렇게 널이 돼버려요. 그럼 이거는 이제 내가 그때 얘기했듯이 강냉이 되는 거죠. 그죠? 썩은 이빨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이 빈 공간을, 너린 공간을 찾아서 다음에 또 때려 넣어줘야 되는 그러한 코드가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면이 배열의 단점이고, 또한 정적이더라. 그죠? 한번 정해놓으면 느리거나 줄일 수가 없고 다이나믹하지가 않더라 이거죠. 그죠? 맞나요? 자, 그런데 이 배열의 이러한 단점을 그대로 이제 이것만 계속 쓰니까 이러한 단점들이 발생하니까 너무 짜증나더라 해서 나온 이제 자료 구조가 바로 여러분들이 앞에서 지금 보고 있는 자바 유틸 패키지 밑에 있는 벡터라는 클래스입니다. 얘는 지금 JDK가 거의 2.0 정도 되는 시점이 됐는데요. 1.9인가 그런 건데 얘는 1.2부터 나왔어요. 1.2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엄청 오래됐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리스트 계열, 그리고 셋 계열, 그리고 맵 계열, 이렇게 이게 세 개 다 인터페이스인데요. 이것들이 전부 다 컬렉션 프레임워크입니다. 틀입니다. 틀. 그런데 이것들이 1.5에 나왔거든요. JDK 1.5. 근데 얘는 1.2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하위 호환성을 위해서, 뭐 하위 호환성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옛날에 이미 만들어진 자료 구조의 형태이기 때문에 얘도 어차피 근데 배열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얘도 벡터도 배열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뜯어보시면. 그래서 이것도 역시 리스트 계열로 들어가는데, 딴 놈은 뭐 제가 지난 강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레이 리스트, 뭐 링크드 리스트 이렇게 해서 전미사가 리스트가 붙지만 얘는 벡터 리스트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왜? 얘가 먼저 나왔거든. 스택도 먼저 나왔고, 그리고 큐도 먼저 나왔거든. 이런 것들은 얘보다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 내용을 그대로 계승하자라는 개념으로 그냥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벡터는 많이 사용되어지고요. 그리고 어레이, 이거와 똑같은 게 신버전으로 나온 게 바로 1.5에 나온 게 바로 어레이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구 어레이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얘는 멀티스레드에 안전하다, 얘는 멀티스레드를 지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차이가 좀 있긴 한데 결코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 어레이 리스트에도 싱크로나이즈드라는 그런 뭐 우리 컬렉션 밑에 있는 메서드를 이용하면 얘를 우리가 저 멀티스레드에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튼 다 때려치우고요. 일단 벡터만 봅시다. 벡터는 배열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배열.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돼요. 자, 벡터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메인 메서드에서 자, 벡터 이렇게 해서 V 해서 이렇게 해서 new 벡터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을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얘는 생성자 호출을 이렇게 해주면 10개의 방이 만들어집니다. 10개의 방이. 10개의 방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매개 변수로 50을 주셔도 되고 100을 주셔도 되고 1000을 주셔도 되고 10,000을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이 벡터를 이렇게 이용을 하시다 보면, 자, 여기에 보시죠. 생성자를 보면 10개의 객체를 저장할 수 있는 벡터의 인스턴스가 생성이 된다. 10개 이상의 인스턴스가 저장이 되면 자동적으로 크기는 증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자, 이게 자동적으로 증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얘는요, 이 10개의 벡터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한 개가 더 붙잖아요. 그죠? 내가 add 해서 하나를 객체를 더 추가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11개로 늘어날 거예요. 그죠?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add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했을 때 얘가 사이즈가 10개가 넘었다. 랭스가 10개가 넘었다. 그러면 일단 얘는요, 이만큼 어레이 카피가 먼저 일어나고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사이즈 더하기 1을 해가지고 그 타겟 베어를 11개짜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알겠습니까? 11개를 만들고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일로 복사를 시켜요. 그리고 얘도 여기다 갖다 넣고요. 그럼 얘는 이 v라는 참조 변수는 얘를 참에 주소를 들고 있다가 이 사이즈가 넘어서 버리면 이 얘하고 관계를 얘를 버려버리고 일로 주소를 갈아타는 형태가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얘는 배열 기반이다 보니까 인덱스 기반이에요. 배열이 인덱스잖아요. 그죠? 예. 하여 보시면 add 이렇게 여기에는 지금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들어가면 제가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린 게 나옵니다. 그때 다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게요.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add 해서 매개 변수에 오브젝트가 왔어요. 그죠? 이 뜻은 뭔가요? 다 받겠다 이 말입니다. 뭐 어떤 클래스든지 내 다 받겠다 이 뜻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 다 받겠다는 거고. 불린입니다. 잘 추가가 됐으면 true를 리턴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add가 원래 오버로딩이 하나 되어 있거든요. add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찾아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int 해가지고 인덱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10개의 벡터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그냥 add를 하게 되면 맨 뒤에 그냥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객체의 주소가 다 들어가 있다면 비어있는 공간이 여기라면 여기에 갖다 붙이지만 내가 add 인덱스 값을 뭐 3을 줬다. 그러면 0, 1, 2, 3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에 들어가면서 얘는 뒤로 원래 있던 값은 뒤로 밀립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이제 remove 있네요. 이것도 오브젝트 찾아가지고 해당 인스턴스를 있는 것들을 다 제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반복문 돌릴 때 가장 필요한 게 is empty 이거예요. 왜? 벡터가 비어 있으면 반복문 돌릴 필요 있습니까? 없죠. 벡터가 안 비어 있어야 객체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주소가. 그죠? 그러면 이제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object get 하고 index 이래 돼 있어요. 인덱스 기반이다 보니까 내가 인덱스 몇 번을 주면 object 타입으로 리턴을 해줘요. 그렇다면 이 리턴 타입이 object니까 어떤 거든지 다 리턴 타입으로 받겠다는 뜻이죠. 맞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is empty를 이용을 해서 먼저 객체가 비었는지 확인을 하고 안 비었다면 사이즈를 얻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열의 랭스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랭스하고 똑같습니다. 됐나요? 예. 그 다음 한번 보죠. 그래서 이제 벡터를 이용한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꿨어요. 위에 지금 객체 배열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맞나요? 이거는 10개짜리로서 매우 정적이다. 그죠? 움직이지 않아요. 10개면 딱 고정이 돼 있어요. 11개째 객체를 주소를 줄 때 바로 익셉션이 발생을 하죠. 예, 그런 아주 안 좋은 점이 있고, 또한 이렇게 카트 아이 뿔뿔해서 증감 연산자도 이용을 해야 될 것이며, 비어 있다면 또 포문을 이용해서 카트가 비어 있는지 널 값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코드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벡터로 바꿔버리면, 벡터에서 카트에서 new 벡터 하면 10개 생성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10개 생성이 되면, 자, 이렇게 우리는 카트.add만 해주면 그냥 뒤에 갖다 붙죠. 맞나요?
예, 이렇게 바뀌어요. 큰 부분은. 그래서 여기서 한번 봅니다. 썸머리라는 거는 뭐냐 보니까 구입하신 제품의 목록은 뭐 어떻게 되고 총 금액은 썸입니다 라고 하는 걸로 봐서 내가 이 고객이 어떠한 물건을 구매를 했으며 얼마치 구매를 했는지 한눈에 보고자 이렇게 한 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썸머리 메서드를 한번 봅니다. 썸이 들어갔고요. 지역 변수로. 그리고 스트링으로 카트 리스트 구매한 물품을 문자열로 받기 위해서 문자열로 이렇게 쭉쭉 해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고 자 먼저 if가 들어갔네요. 카트 is empty. 야 카트 비었니?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었어 이러면 썸머리 할 게 없죠. 그럼 바로 리턴 치면 끝나죠. 이 메서드는. 맞나요? 이게 아니라면 이제 밑에 반복문이 실행이 될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int i cart.size에서 i 뿔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향상된 포문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코드는 조금 위험한 코드긴 한데요. 물론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get을 했습니다. get. 그죠? get 했잖아요. get 하면 get의 리턴 값이 뭐였죠? 벡터의 get의 리턴 값 오브젝트네요. 맞죠? 그렇다면 이 오브젝트로 리턴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근데 얘는 이 코드의 경우는 이 카트가 프로덕트 타입이라는 걸 이미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 캐스팅을 한 거예요. 맞죠? 하지만 이 코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코드예요. 왜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인스턴스 오브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 코드가 들어가 주는 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코드입니다. if p instance of product 그렇게 되면 true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캐스팅을 하면 되죠. 캐스팅을 하든지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게 검증하는 게 유효성 검증하는 게 빠져있는 코드죠. 이 코드만 바라봤을 때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 이렇게 해나고 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프로그램 뭐라면 일반적인 조그만한 예외라도 여러분들은 발생을 시키지 않도록 해야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돌면서 썸은 자 프라이스 가격을 계속 누적시키면 되고 카트는 계속 뭐 i가 제로가 될 때까지 제로라면 뭐 쉼표 안 찍고 그냥 제품명 찍고 그리고 제로가 아니라면 쉼표 찍고 제품명 찍으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총 금액이 나올 것이며 반복문 다 돌면 총 금액이 나올 것이며 그 다음에 카트 리스트가 계속 여기에 스트링에 누적이 되죠. 맞나요? 누적이 되면서 얘는 비로소 목록이 나올 거예요. 맞나요? 맞습니까? 그런데 요거 한번 보죠. 요렇게 봤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벡터의 get은 오브젝트 타입을 리턴하기 때문에 오브젝트로 받는 건 맞아요. 그죠? 그런데 썸에다가 obj.price 하면 에러가 뜨죠. 왜 에러가 뜨죠? 예? 이거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obj.price를 썸에다가 누적을 시키면 에러가 난대요. 왜 에러가 날까요? 왜 에러가 나죠? 최문석. 큰일 났다. 우리가 다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근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던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오브젝트의 OBJ의 근본은 뭔데요? 오브젝트죠. 그 오브젝트에 프라이스가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건 지극히 단순한 결과죠. 이걸 캐스팅을 해줘야죠. 그죠? 어떻게 캐스팅을? 다운 캐스팅을 해야 돼요. 이거는. 맞죠? 그게 우리가 다양성의 근본이었잖아요. 왜 근본에 충실하지 않습니까?
가장 근본인데. 맞잖아요. 예. 잊지 않도록 합니다. 알겠죠? 예. 예. 자, 이로써 벡터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예제로 한번 쳐보도록 하죠. 알겠습니까? 예. 일단 다양성에 대한 이론 강의, 마지막 이론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